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절세해서 잘 끝내면 모든 게 끝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후회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보통 세금만 신경 쓰다 보니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이번 5월에 신고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보통 순이익이 높아지면 소득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도 최대한 낮춰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받아서 소득세가 적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금액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어차피 소득세가 100% 감면되다 보니 소득금액을 낮추는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소득세만 감면될 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 100% 감면이라고 해서 소득금액을 낮추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소득세 신고 때 조금 신경 쓸 걸 후회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각종 세액 공제로 인해 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2023년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비해 사업소득금액이 많이 낮아지신 분들이라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2024년 7월에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조정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일찍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7월 달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부터 소급해서 낮아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즉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동안 낮아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이 2022년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소득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4년 10월까지 2023년보다 높은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신청해 보시는 것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4년에 소득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정산제도 신청 후 낮아진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인 2025년 11월에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의 확인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2023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신청 여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소득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대출금액도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절세만 생각하고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낮췄다가 대출 연장에 실패하거나 필요한 대출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있거나 신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나 대출 한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소득금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 사업자들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공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사업자의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 파악을 위해 재무제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과 같은 추계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신고되지 않다 보니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출 진행 시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재무제표 제출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추후 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복지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절세나 신고의 편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추계신고나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재무제표가 없어서 대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인 전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높은 순이익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사업자분들은 법인 전환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과 동시에 빠르게 검토를 진행해서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실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3분기까지는 법인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6월 말 기준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6월 말일자로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폐업일인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자의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과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상반기 소득은 개인 사업자로, 하반기 소득은 법인 사업자로 균형 있게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연말에 가까운 시점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커지게 되고 법인 전환 시 평가하는 개인 사업자의 영업권 금액도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설립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연환산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4월수가 짧을수록 법인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순이익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 잘 고려하셔서 적절한 법인 전환 타이밍 놓치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순이익은 큰데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연말에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내년 초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법인 전환을 하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내년 초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올해는 사업소득만, 내년에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의 합계는 같지만 소득 시점이 분산돼서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와 함께 법인 전환 시점에 대해 빠르게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